그래서 이 차를 왜 만들었을까? 남들 전기차 다 만드는데 우리도 일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렉서스가 어제 2022년 6월 15일에 출시한 자동차,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UX302 모델입니다. 일단 NX를 방금 탔는데 NX는 완전히 풀체인지 되면서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 제시가 됐고, 이런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조작하는 거 자체도 다 다른데 이 차는 진짜 딱 옛날 렉서스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다. 카플레이는 되는데 이거는 렉서스 측에서 이렇게 별도로 스마트폰을 마련해서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랑 이 모니터 크기가 거의 똑같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조그맣게밖에 못 넣어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반떼도 10.25인치, 뭐 10인치 넘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UX를 개발할 때만 해도, UX도 마찬가지고 유럽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터치를 못하게 하는, 운전 중에는 이제 터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컨트롤러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당시 트렌드였습니다.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죠. 운전할 때 운전에만 좀 더 집중하게 하고 손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터치를 못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멀죠. 디스플레이가 먼데 크기도 작아. 그리고 전기차지만 이 차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차예요. 그래도 배터리를 깔고 배터리 안전을 위해서 약간 프레임바디 자동차처럼 배터리 감싸주는 패키징은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은 밑바닥에 배터리가 깔렸음에도 트렁크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보니까 기본적인 UX보다 하부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를 넣으면서 이 머리 공간이나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 자체를 굉장히 밑바닥으로 끌어 내린 느낌이에요. 배터리 용량은 약 55kWh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230km 정도예요. 어디서 명암을 내밀 수준은 확실히 아니죠. 그리고 전비도 막 자랑할 정도로 내세울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왜 만들었을까? 노력을 너무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그 내연기관 플랫폼 쓰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전기차로 오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에 조금 미흡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디지털적인 요소가 별로 없죠. 저는 지금 이 전기차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싶은데 뭐 그런 거 볼 수 있는 화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선 없어요. 계기판 쪽에서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는 건데,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과 비교하면 내세울 게 별로 없죠. 심지어 아날로그도 많이 섞여 있는데 주유 게이지를 그냥 전기차 퍼센트를 안 보여주고 퍼센트로 보여주는 게 더 직관적인데 그냥 주유 게이지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52%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알아보기 힘들다. 153km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 있을 때 한 300km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이 정부에서 인증받는 것보다는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얘를 후하게 쳐준다면 300km 갈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생각해 보면 내연기관 플랫폼이지만 400km까지 간단 말이에요. 물론 UX가 엄청나게 큰 차도 아니고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코나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전기차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차는 남들 전기차 다 만드는데 우리도 일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급하게 만든 차 같아요. 이 차를 잘 만들어 보자, 우리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를 진짜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펴봤을 때는 칭찬해줄 부분이 없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A, 뭐 EQC도 그렇지만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EQA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 길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전기차 모델로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디자인도 전부 다르게 했고
디지털적인 요소도 가미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차는 그래도 전비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에 반해서 UX302 모델은 그런 장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건 좀 가혹하게 혼을 낼 필요가 있기도 있어요. 과연 렉서스가 이 차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을 했을지 좀 의문이에요.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비싼 차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만족을 했을까? 제가 아는 렉서스는 계속 자기 채찍질을 하고 이 품질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는 브랜드인데, 지금 뭐 간단하게 주행을 했지만 뭐 특별함들이 엄청나게 느껴지진 않아요. 가격은 딱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5,400만 원대, 5,50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 거면 가격을 더 낮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55kWh 정도 수준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전기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 하나 가지고 운영하실 분들은 주행거리가 뭐 400km, 500km 이 정도 가는 전기차들을 원하시고, 도심에서만 주행하는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비싼 가격에 배터리 많이 넣고 멀리 가는 전기차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에 배터리 용량 조금 덜 들어가고 출력도 그렇게 높지 않고 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티카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UX 같은 모델이 딱 그런 분들을 저격하고 나온 모델인데, 그럼에도 가격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성능, 이 정도 재원이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동차가 형편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가 보여줄 수 있는 성능이나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자동차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 렉서스가 그동안 잘했었던 기본기,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UX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가 이 전기차 특유의 특성들, 전기 모터의 강력한 토크, 그리고 엄청나게 낮아진 무게중심, 여기서 어색함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어요. 일단 이 UX302 모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승차감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 지금도 이 제주도 노면이 꽤 좋게 느껴지는데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전기차들이 배터리를 감싸는 이 패키징을 워낙 단단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둔탁함들이 주행에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UX는 의외입니다. 근데 주행 모드 어떻게 바꿔? 여기 있다. 이런 소리도 있네? 오.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독특한 사운드까지 입혀놨어요. 자, 최고 출력이 한 200마력 초반대고 최대 토크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냥 전기 모터 자체가 회전력이 엄청나게 좋은,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고회전에 유리한 고효율 모터는 아닌 것 같아요. 모터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느껴지는 최대 토크는 꽤 좋고, 가속되는 느낌이 이것마저도 부드럽습니다. 전기차들 최대 토크 이 컨트롤 잘 못해서 가속 페달 밟으면 울컥울컥 하는 느낌들이 강하잖아요. 이 차는 가속 느낌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행 감각 느낌, 엔진이 전기 모터로 바뀌긴 했지만 렉서스가 추구하는 모습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고무적인 게, 뭐 UX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브랜드의 색깔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X보다는 전기차 전용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렉서스의 전기차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지금 성향을 보니까 기본적인 주행 감각이나 이런 성향은 벤츠 쪽에 좀 가까워진 느낌이고, 실내 소재도 어쨌든 렉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이 차가 막내긴 하지만 마감이나 실내 소재는 정말 고급스럽게 썼거든요. 만져지는 플라스틱도 질감이 전부 다 좋아요. 디스플레이만 좀 크게 해주고, 물론 카플레이 쓰면 되는데 디스플레이만 좀 크게 해주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예쁘게 해줬으면 더 잘 팔릴 것 같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자, 렉서스가 겁도 없이 이번 시승 행사에서 이 UX로 제주도의 와인딩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도 와인딩이 경사도 심한 편이고 코스도 길거든요. 천백고지 쪽으로 올라가네.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서 이 코스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인딩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도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단계가 없네. 그냥 1단이네. 뭐 여러 단계로 딱딱딱딱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 거 누르면 회생제동, 오른쪽 거 누르면 풀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UX 전기차를 만들던 시점은 뭔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리고 갈팡질팡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 특징들이 차에서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되게 이상하게 코너에서 탈출하면서 가속 페달 밟으면 좌우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 앞바퀴들이 좀 매끈하게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데 서로 똑같이 힘주어서 돌아가서 한쪽이 약간 슬림나는 느낌인데. 내연기관 자동차 가로 배치 엔진들 보면 이제 좌우의 샤프트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출력이면 뭐 출발할 때나 뭐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좀 급격하게 밟으면 토크 스티어가 이제 발생을 해서 좀 좌우가 흔들리거나 조향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전기차에서. 이게 천천히 달릴 때는 그런 느낌이 없다가 진짜 와인딩을 빠르게 달려보니까 방향 전환을 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이제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좀 어긋나는 느낌들이 듭니다. 자, 언덕을 오르는데 뭐 엄청나게 힘이 들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고속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초반의 응답성 그리고 순간적인 토크들은 기가 많이 꺾입니다. 시속 110km 이상에서부터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도 그 특유의 튀어나감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평이한 전기차가 돼버려요. 근데 확실히 기본기는 좋아요. 자동차를 조종할 때 느껴지는 피드백은 상당히 좋고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은 감각이 좋습니다. 이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무게감 이런 것들은 꽤 좋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다 좋아. 이거 싼마이 아니야. 이거 보들보들하잖아. 그 쿠션도 되게 좋잖아. 여기 소재도 이거 약간 인조 가죽 같은 건데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놨고 여기도 가죽 재질로 마감되어 있고 소재는 확실히 좋은데 옛날 차 같다. 적어도 이 시계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하나 딱 해주고 이제 터치해야 되니까 이거 앞으로 가져오고 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변화를 준다고 해도 그냥 현 시점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 스텝에 맞췄을 뿐이지 뒤늦게 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몇 발자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들이 발전할 때 수준이 비슷해지니까 좀 미래를 내다보고 남들보다 두세 발자국은 먼저 가야 이 차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렉서스가 또 그렇게 엄청나게 앞서가는 진취적인 느낌은 요즘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NX의 디자인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올 텐데 페이스리프트 모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